한국인이라면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하지만 당뇨를 진단받은 순간부터는 이제 밥 한 숟가락도 걱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니까 아예 밥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밥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밥 한 끼를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밥을 지을 때 딱 이 재료 한 스푼만 넣으시면 혈당 상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재료를 넣으면 밥을 먹은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몸이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밥할 때 안 넣을 이유 없겠죠? 그러면 이 재료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바로 강황과 후추가루입니다. 우리는 자주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밥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쌀에는 전분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전분은 물과 열을 만나면 빠르게 소화되는 형태로 변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몸이 이 전분을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하고 혈류로 흡수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거죠. 문제는 이런 빠른 혈당 상승이 당뇨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쌀을 안 먹을 수도 없고 혹은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먹자니 식감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속는 셈 치고 밥을 지을 때 딱 강황과 후추가루 1스푼만 넣어보세요.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료는 평소에 흔히 볼 수 있지만 밥을 지을 때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 재료를 밥에 넣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재료는 단순히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속도를 늦추고 당의 흡수를 조절하며 장 건강까지 함께 개선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죠. 즉, 밥을 더 건강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황은 흔히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색 가루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과학에서도 강력한 효능이 입증된 자연 성분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몸속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특히 당뇨와 관련하여 커큐민이 주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커큐민은 인슐린이 몸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몸속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강황이라도 그냥 먹는다고 해서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즉, 강황을 넣고 밥을 먹어도 우리 몸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재료가 있는데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페린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몇 배나 높여준다고 하니 강황을 사용할 때 후추를 함께 넣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할 때 강황과 후추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을 씻고 밥물을 맞춘 후 강황 가루와 후추를 한 스푼씩 넣고 그대로 밥을 지으면 됩니다. 밥이 익는 과정에서 강황의 성분이 골고루 퍼지면서 혈당을 낮추는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될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놀랐나요? 그런데 그 효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강황과 후추를 활용한 밥은 일반적인 흰쌀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강황 특유의 향이 밥에 스며들어 풍미가 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밥을 먹고 난 후 혈당이 걱정된다면 강황과 후추를 활용해 혈당을 낮춰보세요.
강황과 후추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흰쌀밥보다 현미밥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현미의 식감 때문에 쌀밥 대신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너무 딱딱해서 먹기 힘들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결국 건강을 위해 시작한 현미밥을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미는 쌀겨와 배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겉껍질이 단단하게 쌓여 있어서 물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렵고 백미처럼 부드럽게 익지 않아 식감이 거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현미 속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의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현미를 단단하고 질기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틴산은 몸에 이로운 역할도 하지만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하여 소화가 더디고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미밥이 맛도 없고 식감도 최악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활용하면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편한 현미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미를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은 수분 흡수율을 높이고 단단한 겉껍질을 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미를 씻은 후 충분히 불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에 담가 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특별한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한 발효 성분이나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사용한다면 현미의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쌀알이 균일하게 익으면서 식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밥을 짓는 과정에서도 온도와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현미밥을 짓게 되면 쌀알이 부드러우면서도 고슬고슬한 식감이 살아나고 소화도 한결 편해집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현미밥이 질겨서 먹기 힘들다는 걱정 없이 더욱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 밥을 먹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배가 금방 꺼지거나 식사 후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밥 속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를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혈당 변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밥을 먹어도 탄수화물의 흡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에너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쌀과 같은 곡류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입니다. 특히 밥이 되는 과정에서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몸이 이를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문제는 너무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당이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조절하려면 식사의 구성을 바꾸거나 특정한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같은 밥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밥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밥의 성질이 변화하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쌀알을 코팅하는 것입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특정한 성분을 활용하면 쌀알이 코팅되면서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쌀을 코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참기름과 들기름을 소량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쌀알의 표면이 변화하면서 소화 속도가 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활용하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식사 후에 느끼는 피로감이나 졸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밥을 건강하게 먹는 새로운 방법, 직접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당뇨나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따뜻한 밥보다 찬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분이 식는 과정에서 구조가 바뀌어 몸이 흡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를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분은 일반 전분보다 소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따뜻했던 밥이 차가워지면서 전분 구조가 재조정되는데, 이 변화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달리 소화 효소에 저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변환되는 속도 또한 느려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 혈당이 서서히 오르며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따뜻했던 밥을 식혀서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나 혈당 변동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밥을 먹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한번 형성되면 다시 열을 가해도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밥을 식힌 후 다시 데워 먹어도 저항성 전분의 효과가 유지됩니다. 다만, 전분이 완전히 식기 전에 냉동 보관을 하면 저항성 전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갑게 먹든 데워 먹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갓 지은 밥을 식기 전에 냉동 보관해야 나중에 해동해서 먹을 때 갓 지은 밥처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큰 잘못된 상식입니다. 앞으로 밥을 먹는 방식만 조금 바꿔도 건강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찬밥의 효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식탁 위에 놓인 밥 한 공기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밥이라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도 조리 과정에서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물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는 누구에게나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밥 한 끼,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